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 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무릉당 위생사 1판부터 7판까지 대표전화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열린 위생사. 안녕하십니까. 대박열린모시학원에서 위생사 시험 과목 중 환경위생과 위생곤충학을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위생사 시험에 관한 정보를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선생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알려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위생사 시험은 아시다시피 위생이나 보건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국가 자격증, 면허증이죠. 그리고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보건이나 위생이나 환경이나 식품 쪽 전공을 하셔서 자격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치르려고 하시는 걸 거고요. 총 5과목이 위생사 시험 과목이고, 아시다시피 공중보건학과 법규 같은 것들은 익숙한데, 내가 식품 전공인데 환경위생학은 좀 생소한 것 같고, 나는 환경 전공인 거 있지만 그래도 환경위생은 생소하고, 위생곤충학은 누구에게나 다 낯선 과목이고, 그래서 아마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1교시는 2교시 2과목, 3과목, 그 다음에 3교시는 아시다시피 실기, 그래서 3과목 40문항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중보건학, 법규, 그 다음에 환경위생, 식품위생, 위생곤충학인데,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과목당 40% 이상 득점을 해야 안정권이고, 그 다음에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이죠. 그런데 일단 실기는 3과목이 합쳐져 있어서 40문항인데, 이 40문항은 뭐 과락 따로 없이 60%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 합격을 하시는 거고, 9페이지 시험 안내에 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문항수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합격률을 보시면 위생사 시험의 합격률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작년이 41%가 조금 넘었고, 최근 10개년간의 합격률을 평균을 내보면은 44% 정도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방향이 잘못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재나 수업이나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아니고 이제 여지껏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해서 합격률이 좀 낮은 그런 추세인데, 일단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옳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생소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전공인데 곤충학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식품 전공인데 환경은 너무 생소한데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이냐, 이런 것들. 환경 전공자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용어, 나오는 단어의 개념, 뜻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일단 첫 페이지부터 생소한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곤충학은 더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필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고, 더군다나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한 2주, 3주 차 넘어가면은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내용이 머릿속에 막 정리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이게 진도에만 급급해서
문제부터 풀고 문제와 답을 맞춰보고 막 진도를 나가다 보면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잘 모르겠는데 진도만 나가면 나중에는 문제를 봐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이 돼서 어렵다. 여기가 아닌가 본데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본데 하고 막 막막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용어, 단어의 뜻을 그래야 두 번째로 이해가 됩니다. 환경위생학과 위생곤충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해서 얼마든지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위생곤충학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첫 주부터, 첫 시간부터, 1강부터 차근차근히 용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유추해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거 몇 가지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되듯이, 그쵸? 알파벳을 알아야 일단 시작을 하듯이 기본적인 거 몇 가지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재와 수업. 수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글자 한자 한자 풀어서 뜻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한문으로 이루어진 용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학명이거나 학명은 학명대로 좀 두려움이 있고 한자 용어는 한자 용어대로 두려움이 있는데 한자 용어 뜻을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외워지는. 그 다음에 교재. 일판 교재입니다. 열림위생사 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들과 비교를 해도 가장 잘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교재.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막 갈아 넣은 그런 교재입니다. 특히 위생곤충학 공부할 적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뭐 구글링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서 여기다 갈아 넣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구글링에서 옳은 좋은 사진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벌레가 그 벌레인지 내가 찾는 벌레가 맞는 벌레인지 곤충학이 됐던 환경위생학이 됐건 간에 이 장치가 맞는 장치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인터넷에 워낙 많은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서 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신하건대 딱히 우리 교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구글링이 필요치 않다. 그 다음에 정말 이건 자랑인데요. 교재에 보시면은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법 또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요게 부록으로 우리 실기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 교재에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작년 위생사 시험 문제에 수질 오염 공정 기준 그 다음에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식품 전공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식품 공전처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두 기준을 합하면 한 3,000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분석 방법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환경 전공하신 분들도 사실 우리가 식품 전공자라고 해서 식품 공전을 다 알지 못하듯이 환경 전공자들도 사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지 다 외우고 있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생사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놨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네이버 검색창에 카페 검색창에 영양 만점, 위생 만점 요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카페고 그리고 쭉 왼쪽 컬럼을 보시면은 이승훈 교수의 환경위생 위생곤충 게시판이 또 따로 있어요.
제 과목은 거기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이버 앱으로 띠링띠링 오기 때문에 굳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아, 질문이 뭔가가 올라왔구나 해서 제가 안 풀리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뭐 오타,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것들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적극 활용하시면 정말 올바른 디렉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되고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큰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험 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환경위생 첫 시간, 첫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2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여기가 환경위생학의 시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페이지부터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들이,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실 것 없이 내가 늘 아는 단어였던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은 위생에 치우쳐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위생사 시험 과목이니까 위생, 보건 쪽에 치우쳐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가 중요한지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환경위생의 개념, 거기에 첫 번째 뭐다? 질병의 전염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한자잖아요. 전염은 뭐예요? 262페이지의 세 번째 줄입니다. 전염환은 뭐다? 병을 감염시키는, 옮기는 그런 환은 동그라미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병인과 숙주와, 숙주는 사람이죠. 항상 숙주 중심, 우리 사람 중심으로 거기를 뭐가 환경이 연결해 주고 있다. 이거를 지렛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말 동그라미로 환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전염환은 뭐다? 그러니까 병원체, 병인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러니까 병원체가 되겠죠.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위생곤충학에서 나오는 매개 곤충, 이런 병의 원인이 숙주와 환경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요게 전염환, 그거를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에게? 숙주에게, 누구? 인간에게 이롭게 만드는. 너무 쉽죠. 자, 두 번째로는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여기서 환경위생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정의를 내렸는데, 공중보건학 시간에 나오는 공중보건학의 정의처럼 환경위생의 정의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뭐 딱 그렇진 않아요. 뭐 빤하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인간, 환경과 숙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를 하자, 그걸 통제하자.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바람직한 거, 옳은 거, 맞는 거 고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거가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환경을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는 거.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와요. 다음 보기 중 예를 들어서 자연적 환경이 아닌 것은, 또는 박스에다가 한 대여섯 개의 보기를 집어넣어 놓고 다음 보기 중 사회적 환경만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가나다, 2번 가다, 3번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있죠. K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적 환경은 말 그대로 내추럴한 거, 물리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그냥 자연적인 거. 근데 사회적 환경은, 사회라는 게 뭡니까? 사회. 소사이어티. 사회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생겨난 게 사회잖아요. 커뮤니티, 집단,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집단.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 이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 나와 있다시피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환경이니까 구분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거는 거의 뭐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다. 근데 자주 나옵니다. 환경을 좀 구분하라는 문제가. 시험을 한두 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국가고시는 입시 이후에 처음이거나 두 번째거나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여서 그래서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사실은 60% 이상만 득점을 하면은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고 그리고 떨어뜨리자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증 면허증을 주자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문제가 100%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조금 어려운 거 잘 배합을 해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표가 나오죠. 자, 공기, 환경은 크게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환경위생학의 범위입니다. 거기다가 소음, 악취, 소음과 진동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빛공해까지도 환경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이 끝이었었어요. 근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아시죠? 소음이라든지 진동, 피해, 그 다음에 악취, 빛공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산업위생까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의식주, 집안 환경도 문제지만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작업장에서의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범위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대기 쪽을 보자라는 거죠. 그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 공기의 조성,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조성, 이거 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예전에 다 배웠던 겁니다. 질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78%, 뭐 점 얼마 이런 것까지는 크게 외우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0.12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산소가 20 또는 20.93이니까 어떻게 21% 반올림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요거는 소수점 아래라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산화탄소는 0.03. 실제로 최근에 위생사 시험에서 재작년이었나 해서 그 0.03을 0.3으로 표시해 놓고 틀린 걸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구나. 0.03이구나.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흡기와 호기. 흡기는 뭐죠? 우리가 우리말로 들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기는 이거 한자죠. 날숨이라고 합니다. 날숨.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내뱉을 때.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비율이 바뀌죠. 들어 마실 적에는 공기 중에 있는 백분율과 똑같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잖아요. 폐에 있는 폐포에서 어떻게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해주니까 어떻게 산소는 내뱉을 때 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수치 17%, 4% 요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흡기는 공기 중의 백분율과 똑같은데 호기, 날숨일 경우에는 내뱉을 적에는 어떻게 산소가 우리 몸에 좀 들어왔으니까 산소가 좀 덜 나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사용된 이산화탄소가 우리 에너지를 만들 적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걔네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7%, 4%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참 1교시, 2교시에서는 필기시험이잖아요. 이 필기시험의 시간 배분이 분당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OMR 카드에 표기도 하시고 뭐 문제도 풀고 하시려면은 거의 1분에 한 문제가 아니라 한 4, 50초에 한 문제 정도씩 풀어야 시간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이나 국가고시 문제들은 거의 1분에 한 문제씩이잖아요. 100문제면 100분 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첫 페이지 보시면 나오시다시피 어떻게 자, 1교시가 105문제인데 90분밖에 안 돼요. 2교시는 75문제인데 6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실기 시험만 겨우 분당 한 문제씩이잖아요. 근데 실기 시험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림이나 사진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그런 시간적인 그게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시간 배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쉬운 부분에서는 얼른 거의 2, 3초, 5초 안에 정답을 고르고 다른 문제, 좀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263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첫 강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공기의 자정작용이고요. 요거는 42회, 43회 쭉 넘어오는 동안에 계속 위생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의 자정작용 뭐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깨끗할 정자를 써가지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말해요.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진단 말이지. 무슨 소리냐? 오염물질이, 유해물질이 배출가스가 또는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는데 공기가 스스로 서서히 깨끗해지는 작용, 이거를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물론 수질에서도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대기가 나왔으니까 공기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지느냐? 너무 쉬워요. 첫 번째는 희석입니다. 희석. 공기는 볼륨이, 부피가 굉장히 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해물질이 여기서 꽉 독한 게 시꺼먼 연기가 유독물질이 빡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서서히 희석되는 거죠. 이게 뭐다? 확산. 확산 효과죠. 태평양 바닷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닷물이, 그건 파랗구나. 빨간 잉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닷물이 새빨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도가 옅어지는 확산 효과가 첫 번째.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에서 대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서 배출가스랑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람도 불고 공기가 대류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희석, 확산되는, 사실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 넓게 퍼지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자정작용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강우, 강설. 강우는 비, 강설은 눈설자. 또는 우박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에 의한 세정. 어떻게? 공기 중에 먼지나 유해가스를 비나 눈이나 우박 같은 게 내리면서 흡착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땅바닥에 오염물질이 막 떨어지겠죠. 땅바닥은 오염이 되겠지만, 오염물질이 많이 쌓이겠지만, 그거는 토양에 관한 문제고, 공기는 깨끗함을 얻는다. 이거죠. 이게 세정작용입니다. 그래서 눈 온 날 아침이나 아니면 비가 내리고 나면 대기가 깨끗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단 말이죠. 산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존. 오존도 대기 중에 만들어집니다.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산소는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여기에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이거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떨어져서 돌아다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산소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럼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존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산화제고 강력한 소독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어서, 물론 너무 많으면은 숙주, 사람의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적정량은 어떻게? 살균이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 물에 산소 하나가 더 붙은 거잖아요. H2O2니까. 이런 것들도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산화작용을 하는 것들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 그 다음에 방금 나왔지만 자외선. 자외선은 뭐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바깥쪽에 광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울트라 바이올렛, 보라색이 바이올렛이잖아요. 그래서 UV라고 해요.
한 글자 한 글자 처음에는 필기 하나 조금 바쁘실 수도 있고 아는 것도 근데 한 번씩 써주시면 몇 장 나가면은 어떻게 내나 똑같은 용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써주시고 확실히 익히고 이게 반복되면은 환경위생은 너무 빤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